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2페이지죠. 12페이지부터가 진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전 시간 2시간 동안에 한 거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용어 설명해 드렸었죠. 용어가 전체적인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제 2절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총칙,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총칙이죠. 이 총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 이거, 총칙에서.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이고, 이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미 전 시간을 통해서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의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양입지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어요. 양입지, 양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등록에 대한 거, 용어하고 등록의 원칙,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지번, 그 다음 지목, 면적, 경계 또는 무엇? 좌표. 좌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1장에서 앞에 용어까지 포함을 해서 1장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부분에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4문제에서 몇 문항? 6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필지와 양입지는 뭐 바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기존에 나온 기출문제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법 명칭이 뭐냐 이거죠. 법 명칭이 우리가 공간정보 뭐예요? 법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공간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이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수로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지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속성정보라든지 도용정보, 도용정보를 우리가 공간정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간정보가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에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무엇? 측량의 기준이라든지 수로조사의 기준이라든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준을 정하고요. 그래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적 공부. 지적 공부라든지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라든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작성하고, 이것을 작성을 하고 무엇하는 것?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써 있죠. 규정함으로써 3개의 목적을 두고 있더라. 이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개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토.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무엇하는 것?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교통의 안전. 이 해상교통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때문에 나온 거죠.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유권 보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더라 이겁니다. 한때는 이것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죠. 그러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요. 국토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국토를 개발한다라든지 국토를 뭐 계획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니고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소유권 보호는 맞지만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공시라고 나오면 얘는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을 하면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99.9% 이 안에 답이 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 설명해 드렸고 용어의 정의 설명해 드렸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 범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제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토지의 등록이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전 시간에 용어할 때 첫 번째 누가?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하고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고 했다? 토지다라고 했죠. 자, 전 시간으로 했었죠. 자,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토지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 플러스 무엇?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 도서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토지를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 도서가 되는데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이 토지를 공부에다가 등록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뭐예요? 필지더라 이겁니다. 필지. 이게 필지더라. 필지. 그 필지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지는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필지다라고 얘기하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 이렇게 나오죠. 필지란 그거부터 중요해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필지라고 해요. 우리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우리 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더라 이겁니다. 자, 필지란 다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거기까지 잘라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보시면 필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토지 1. 부동산의 범위와 한계를 진역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법률적 인위적인 개념이다. 일정 수준의 면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한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토지 등록 단위는 필지인데 필지가 이런 형상도 띄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형상도 띄고 있을 것이고 그죠? 면적은 1이 되든 10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무방하다. 이러고 크기와 형상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바로 뭐다?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법에서 정한 무엇이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무엇이다? 기준이더라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지번 부여적 안에 토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번 부여적 안에 토지라고 했으니까 지번 부여적이 무엇을 해야 돼요? 지번 부여적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용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죠. 즉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번 부여적은 무엇이다?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지번 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어떻고? 동일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용도도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몇 필지로 할 수 있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소리는요. 이런 개념이에요.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유자 A, 여기도 소유자 누구? A. 여기도 A, 여기도 A면 이게 몇 필지로 될 수 있어요? 한 필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A고 여기는 소유자가 B면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한 필지 성립이 안 되더라. 한 필지 성립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반이 어때야 된다? 연속해야 돼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필지하고 이것도 한 필지고 이것도 한 필지예요. 이것과 이것은 한 필지로 성립이 안 되죠. 왜? 도로라고 하는 것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죠. 이것과 이것은 이것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필지와 요 필지는 한 필지 성립이 안 돼요. 또한 무엇이 동일해야 된다?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용도. 우리나라는 1필 1목의 원칙이에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이고 여기도 전이면 얘가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한 필지 전으로 될 수 있지만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답이면 이렇게 못해요. 왜? 용도가 다르니까. 이거 외에도 우리는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축척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등기 여부도 어때야 된다? 등기 여부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 여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여부는 등기된 토지끼리는 합칠 수 있고요. 미등기 토지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합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축척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면 이렇게 두 장의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축척이 600분의 1짜리고요. 얘는 축척이 1200분의 1짜리, 1200분의 1짜리.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한 필지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필지는 지번부여적도 같고 소유자도 같고 지번부여적도 같고 소유자 동일하고 지반도 연속되고 용도도 같아요. 근데 두 개를 한 필지가 되지 못해. 왜 한 필지가 되지 못해요? 얘는 축척이 600분의 1이고 얘는 1200이니까 축척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600으로 축척을 변경해야 돼. 이때 축척 변경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축척을 1200에서 600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합치니까. 합치려고. 합치기 위해서,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고요. 등기 여부도 일체된다는 소리는 등기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는 합칠 수가 있어요.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하고 기름을 많이 설명하는데 물은 합칠 수 있고 기름도 합칠 수 있지만 물, 기름은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요. 소유자도 동일하고요. 집안도 연속되는데 용도가 다르지 않아요. 이럴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양입지의 개념, 양입지. 예를 들어서 도면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화곡동이라고 하는 무엇이다? 지번 부여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자, 두 필지만 그릴게 이렇게. 두 필지만 딱 그렸을 때,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이 두 필지는 일단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고, 여기 소유자 A고 여기도 소유자가 A면 소유자도 동일하고 붙어 있죠. 집안도 연속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무엇이다? 유지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때요? 용도가 동일하지 않죠. 이해하셨죠? 용도가 얘는 과수원이고 얘는 유지니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필 성립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과수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과수원을 주된 용도의 무엇이라 그래요? 주된 용도의 토지라 하고 여기서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과수원에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시켜서 편입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 유지를 과수원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이것을 몇 필지로 이렇게 한 필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의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입지.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양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제공을 해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일 것 이렇게 돼요. 토지일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에 무엇이 되어 있거나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뭐라 그래? 이 부분을 양입의 무엇이라고 한다?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 설명할게요.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얘는 접속되어 있죠. 접속되어 있고 주된 토지가 종된 토지를 둘러싸고 있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연속된 거죠. 연속된 거. 집안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연속된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입의 무엇이에요? 요건이에요. 주된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에 될 것이고,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으면서 둘러싸여 있고 용도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요건인데 양입에 또 뭐도 있다? 양입에 제한 사유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박스에 여기 1번이 써 있고 2번이 써 있죠.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밑줄 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양입의 제한은 몇 개다? 3개더라 이겁니다. 일단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목이 되면 절대 안 돼. 즉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 경우에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되거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무엇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정확히 330이면 양입이 되지만 초과하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330이면 양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초과하면 양입이 되지만 다시 330이면 양입이 되지만 330을 초과했을 때 양입이 안 되고요. 면적이 얼마?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면 양입이 돼요. 그러나 10%를 무엇하면? 초과를 하면 양입이 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양입의 제한 사유는 이렇게 몇 개예요? 양입의 제한 사유는 이렇게 3개인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양입이 안 돼요. 그 양입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이 유지가 과수원으로 양입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너 과수원도 한 필지, 유지도 한 필지 이렇게 별도의 필지로서 구획해서 이 토지를 관리하는 개념이고 양입이 된다는 소리는 유지를 과수원에다가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입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양입이 안 되는 조건은 뭐예요?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가 되게 중요해요. 1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양입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과수원이고 얘가 유지인데 여기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예요. 일단 이 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니까 과수원에 편입이 된다라고 보고요. 332니까 330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양입이 되지만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30이면 10%가 아니라 33% 정도 되겠죠? 10%를 초과했으니까 결국은 이 유지는 여기에 걸려들었잖아. 요 두 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쪽에 걸려들었으니까 이 유지는 과수원에 편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별도의 필지로 구획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양입의 요건이고 양입의 제한 사유인데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겁니다. 양입에서는 요건하고 제한 사유. 즉 같이 뭐를 정리하셔야 돼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여기 X가 되겠죠. 그래도 양입이 될 수 있더라. 양입의 요건과 양입의 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13페이지에서 뭐가 중요해요? 13페이지에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라고 하는데 법에 보면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가 있죠? 양입이 있더라 양입지가. 양입의 요건은 무엇이다?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에 될 것이고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주된 용도의 토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양입의 요건이고요. 양입의 제한, 지목이 대인 경우 330을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죠. 토지의 조사 등록.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무엇을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록. 그래서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가면 그럼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사항에는 몇 개? 등록사항에는 3개가 있더라. 이거 3개. 3개. 등록사항에는 이제 크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에 무엇이 있다? 토지에 표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어요? 기타가 있는데 자, 토지의 표시 몇 개가 있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는 총 6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6개가 바로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였죠. 이 6개, 토지 표시 6개를 무엇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 얘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고 해서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이동이 되면 절차가 이래요. 토지 소유자가 무엇 하도록 됐냐면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소관청이 하게 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한다? 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에 이동이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청을 해요? 대표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교재 이제 보시면은요. 토지의 조사 등록 보세요. 1번 누가 나와요? 아까 국가라고 보지 마시라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필지가 바로 뭐예요? 토지의 등록단위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친령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인데 1번의 지문은 3번째 시간 매번 시험에 매번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썼던 용어부터 해서 썼던 내용이죠. 2번에 보시면은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누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중요한 지문이죠. 밑줄 긋고 다 보셔야 돼요.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더라. 다만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무엇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법조문에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를 법에 명시해놨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한 5-6번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순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돼요. 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조사에 대한 조사잖아요. 조사에 대한 계획을 무엇하자? 수립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직권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직권은 누구냐면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거죠. 토지의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잖아. 토지 이동에 대한 현황을 그 현황을 무엇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시험에요. 출제하신 분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토지의 이동을 시험에 이용이라고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토지의 이동이라는 거하고 토지의 이용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치사하게 낸 적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적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누가? 지적소관청이. 소관청이 하는데 그 단위가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해요.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를 수립을 해요?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 동단위로 수립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시, 군, 구별이에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무엇을 하면 돼요? 조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조사를 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는데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했죠?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를 작성한다? 조사부를 작성을 하는데 그 조사부 작성은 조사한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조사부에다가 적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조사부예요? 토지 이동 조사부더라 이겁니다. 조사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사부 작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단계가 마지막 정리 부분인데 그 전에 요 지적 공부의 어떠한 효율성을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작성을 하냐면은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결의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공부를 정리하는데 결의서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결의서를 작성하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위유가 나오진 않아 사실은 시험에. 결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고해서 결제 떨어지면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그죠? 이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 공부를 무엇 해야 되냐면은 복구를 해야 돼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구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멸실이 돼도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하고 똑같이 정리되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공부가 무엇이 됐다? 정리되었다면 공부를 잘못 정리한 거니까 뭐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발생하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정정을 해야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소관청이 이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으니까 소관청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 무엇 해야 된다?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두 개에 대해서만 나와요. 두 개에 대해서만. 첫 번째 어디서?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안에서 결론은 이 안에서 시험 문제 5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낼 게 뭐 있는데 5번 나왔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 절차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절차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고 절차는 맨 처음 계획, 조사, 조사부 작성, 결의서 작성, 공부 정리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인데 이 용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는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단답형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게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 사람 누구예요? 소관청이죠. 이때는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아요. 그냥 소관청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죠. X가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박스에 쳐놓고 뭐가 써 있어요? 요거 써놨죠. 조사계획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결의서 작성, 공부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보다 1, 2, 3, 4예요.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적소관청은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려. 지적소관청이 뭐 시도지사라든지 국장이라고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줄에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자.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조사 계획은 어떻게?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읍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고 2번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하면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하면 조사부에다 이를 적어야 한다 이겁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4번에 보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무엇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 14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토지 등록의 효력이 나오죠. 대항력, 형성적 효력, 공증적 효력, 공시적 효력, 창설적 효력, 확정적 효력, 보고적 효력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한 40분 정도의 내용은 뭐를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목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목적은 바로 뭐죠? 이거죠?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국토개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소유권의 절대적인 공시는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등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뭐예요? 필지. 필지란 무엇이다? 필지란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필지라고 하는데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지번부여지역 간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면 1필지로 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밑에 거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근데 지번부여지역도 동일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됐는데 용도가 달라. 그럴 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뭐예요? 그럴 때 나오는 용어가 무엇이다? 양입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과수원과 유지는 화옥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지역 안에 있고 소유자도 같고 집안 연속되는데 지목이 다르잖아. 이때 과수원을 무엇이라 하고 종된 용도의 토지라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라 하고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하게 되면 이 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이 돼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무엇이라 한다?
양입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된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에 될 것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에 될 것이고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제한 사유는 뭐가 있어요? 지목이 되거나 330을 초과하거나 10%를 초과할 때는 양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도의 필지로 구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국장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토지가 뭐가 있을 때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한다.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그 소관청은 무엇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을 하자? 결정하자 이겁니다. 다만 누가 비법인, 사단, 재단이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신청이 없을 땐 어떻게 하자?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무엇해요? 조사하는데 현황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소관청이 수립하고 그 단위는 무엇이다? 시, 군, 구별로 조사한 다음에 뭐를 작성을 해요? 조사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작성하자? 결의서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무엇하자? 정리하자 이겁니다. 이 결의서는 후에 멸실되거나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공부가 오류가 된 거니까 그때는 정정해야 되는 거죠. 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굵게 표시한 부분이 다 중요한 지문이고 시험에 지금 제가 이게 굵게 칠한 부분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줄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밑줄을 긋지 않다 하더라도 칠판에 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쓰는 거니까요. 교재에 이런 내용을 보고 교재에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지적에서 12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책만 쭉 읽어나가고 그런 거는 좋은 효과가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또 써보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한 내용은 이쪽 부분하고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은 결국은 요거죠. 용어에 썼고 필지에 대한 거하고 양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거 이 3가지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를 하신 분들은 A4 용지를 이렇게 옆으로 길게 해가지고요. 용어 한 페이지하고 이쪽에 있는 내용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아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